부를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회장님 김나섭입니다. 새로 이 마이크를 또 저는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잘 들리십니까? 아주 잘 네, 잘 들립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노말 아나토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이로 디지즈, 디피즈, 너드렉트 살펴보고 2015년 ATA 가이드라인 좀 바뀐 내용도 있죠. 간략하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사이로 캔서 OP 이후에 서로 파인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아나토미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트라키아 앞쪽에 사이로드 스무스와 라이트 사이로드 그랜드, 레프트 사이로드 그랜드, 그리고 양쪽으로는 ICA, 커먼 캐로티드, CCA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주글라 베인이 있고, 앞쪽에 있는 세 가지 머슬들이 스트랩 머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게 SCM 머슬,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머슬이 롱스 폴리 머슬. 이 아나토미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토미는 우리가 이제 가슴 초음파를 볼 때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걸 좌우를 다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맨디블 밑에서부터 서브 맨디블 에어리어, 또 코스 밑쪽으로 내리면은 우리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상방에 하이로이드 본이 있습니다. 하이로이드 본이 보이고요. 코스 약간 내리면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보이고, 그렇지 약간 내리면은 우리가 성대가 또 움직이는 부위도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가성선은 스무스와 양쪽 사이드 로브를 트랜스버스 롱기튜드에 다 끝까지, 그리고 끝쪽에 트라이앵귤라 에어리까지 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통 노멀 사이로이드 사이즈는 뭐 15cm, 20cm, 3cm 정도로 얘기하는데 대충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을 살펴보고 라이트 러브를 이렇게 아래 위로 레프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롱디튜드널로 스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나토미 볼 때 슈더 리전, 또 이상 리전과 헷갈리는 리전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대부분의 스파고스는 레프트 러브 뒤쪽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파고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롱디튜드널 스캔을 하면 길게, 그리고 연동 운동이 있겠죠. 여기 또 오를 때는 침을 이제 환자에게 침을 삼키게 하면은 연동 운동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사이로 카텔리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또 역시 롱디튜드널 똑같은 영상이면은 우리가 사이로 카텔리를 알 수 있고요. 특히 라이트 로브 쪽이 많은데 라이트 로브 쪽에 이렇게 바로 세툼이 좀 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섀도우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파우스 어퍼 이스파우스에 다이버트 주는 거, 젠크스 다이버트 주면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이쪽에 페어링을 하면은 스카운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그 음식물이 이동되는지 침을 삼켜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라테랄 사이드 쪽으로 보면은 그 시스파인에 프로세스 앰플리 튜브클이 이렇게 한 개나 두 개씩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패시는 아니고 앰플리 튜브클은 사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이드 리전은 이렇게 대부분 미드라인, 어퍼 미드라인 옆 미드라인 쪽에 있는 사이로살 덕트가 내려 사이로드 그랜드가 타강하는 길에 생긴 사이로살 덕트 시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데도 서브링구알이나 이런 데 액티브 사이로드가 흔히 관찰될 수 있는데, 또 하방에도 내려와서 메타스틴까지 내려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퓨저 사이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브스 디지즈죠.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어떤 면역학적 원인에 의해서 TSH 리셉터 안티바디, 그 TSH를 자극하는 리셉터를 자극하는 안티바디에 의해서 기능 항진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디퓨전 포인트, 에너지먼트, 그리고 베스큘라츠가 갱년되기 때문에 헤트로지너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PSV를 측정하면은 이렇게 컷 밸류가 40cm 이상으로
증가되는 그레이브스 디지즈가 있습니다. 여기 좀 모양 유사한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 크로닉 사이로다이티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고인 특성이죠. 이거는 근데 그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TSH 자극이 그 안티바디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는 이것도 역시 오토민입니다.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퍼바스큘레이션 상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셀들이 마이크로 노들들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좀 아토피 체인지를 갈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트로픽 사이로다이티스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디스틱트 다른 디지즈 엔티티라고 하는데 간혹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에서 엔드 리절트로 이렇게 아트로픽 체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 돼가지고 굉장히 사이로드가 축소되는 거고 이거는 이런 디스팅트 엔티티라고 보는 이유가 그레이브스 디지즈와 발생이 비슷하면 반대 개념으로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TSI, TSH 리셉터를 자극해서 그 항진으로 가지만은 이거는 TSH 리셉터 블락해 놨고 TBII가 분출이 잘 되죠. 그리고 HL, DR3 이런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디지즈 엔티티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흔히 바로 볼 수 있는 서바이컬 사이로다이티스입니다. 주로 상기도 감염에 가깝고 통증이 있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불분명한 경계에 가진 저이콘데 모양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그 기능 항진으로 갔다가 저하로 갔다가 나중에는 회복되는 정상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ESR 증후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런 디지스도 알아보시고 이때는 자료도 얼른 투여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너들라 사이로 디지즈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보는 비나인 디지즈, 비나인 너들들은 이런 시스트라든지 이런 스펀지펌, 그다음에 콜로이드 시스트, 토메텔렉으로 갖고 있는 콜로이드 시스트나 굉장히 고액, 하이퍼에코 이건 거의 비나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리는 너들은 옛날에는 하이퍼에코기 베리 하이퍼에코기 굉장히 심해야 됐다는 요즘은 거의 스트레머스를 그 정도만 돼도 하이퍼에코기라고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말리는 리스크가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로데노아이드 하이퍼에코의 스피큘레이티드 마이크로 패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으면은 말리그넌트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폴리큘라 아데노마와 카시노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폴리큘라 아데노마 카시노마는 초음파에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FNA 해도 폴리큘라 디지즈라는 걸 알지 이게 이제 캔서로 체인지했는지 아닌지는 오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캡슐 인게이징 됐다든지. 근데 이제 단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 칼라 더블로 띄워보면은 카시노마에서 좀 더 블루투스 증가되는 게 양상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걸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폴리큘라, FN에서 폴리큘라 디지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오피를 해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의 비슷한 기전에 요들 가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PTC 중에 폴리큘라 비어리 PTC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까 네 가지 양상 말고도 이런 폴리큘라 디지즈 옆으로 좀 비슷한 양상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PTC 비어리 중에 이런 시스템 체인지를 가진 이거는 이제 블러드 프로전에 바이오블 티슈라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아이소이크 하이퍼에코한 PTC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아이소이크한 경우도 있고, 링 카시피케이션이 이제 아주 균등하게 잘 유지가 돼 있으면 보통 비나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카시피케이션이 근데 파괴됐을 때, 이거는 파괴됐다는 얘기는 튜머 셀이었죠. 바깥으로 삐져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캔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2015년 ATA 가이드라인
바뀐 거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 한국 그 사이드 캔서 암학회에서 이제 발사성 검진을 근거문과 근거 등급에 대해서 새로 이제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보이면은 뭐 갑상선 초음파라고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증상 성인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굳이 공부하지 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있거나 대신 소아에서 특히 하이리스크 예를 들면 어릴 때 라디에이션이라든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스크리닝 초음파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알려준 후에 초음파를 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T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 비나인과 말리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제일 비나인 방식은 퓨어 시스트죠. 그다음에 스폰지펌, 파셜리 시스트, 그다음에 하이퍼 에코이, 파셜리 시스틱 그리고 이런 경우는 로스 스피션, 인터넷 캔서 리스크가 10에서 20%죠. 하이퍼 에코이하고 솔리드 경우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경우죠. 마이크로 패시피케이션, 일레귤러 마진 하이퍼 에코이, 컬러드 앤 와이드, 하이퍼 에코이, 링카르티스 파괴된 경우, 바깥쪽에 림프로도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캔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체인지는 결국은 이제 이 바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초음파상 암의 실수로도 1cm 이하는 하지만 전에는 왜 0.5cm가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 가이드라인은 0.5cm였는데 1cm 이하는 하지 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1cm에서 암으로 혹시 진단이 되더라도 바로 수술하지 말고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경과를 보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근거가 여러 연구에서 10년씩 15년씩 환자를 놔둬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 캔서가 이제 매진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캔서 나오면 뭐 한쪽만 나도 양쪽에 토탈 세로데ктtom이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1cm 진단 수술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주위에 바스큘라스 인접이 있다 수술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라도 로벡tom이 되고 4cm 이상에서는 토탈 세로데ктtom이 해야 되지만 1에서 40cm는 경우를 봐가면서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렉트 캔서 OP 후에 선호 파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논문인데요. 결과만 찾아보면은 58명의 59리전에서 뭔가 디지즈가 초음파상 발견됐는데 문제가 20케이스는 리커런트 튜머가 리크한 거고요. 36케이스는 리크가 아니고 다른 질환이었던 걸로 다른 구조물이 판명됐다. 그래서 이때 이거 튜머의 모양을 보면은 70%가 오발하고 마진이 웰디파인된 경우가 거의 100%였고 하이퍼에이크의 경우가 70%, 마이크로 80%가 10%. 그리고 에버 사이즈 0.7cm 작죠. 그런식으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노 파인딩이 통계학적으로 튜머와 다른 리커런트 리전하고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넌 리커런트 그러니까 튜머가 아닌 경우에는 렘넌트 단사르 티슈가 있었고 포스트 오피 파이브로시스, 피치그레놀로마, 스템 머슬, 리퍼노드, 시스트, 자켓 파틸러지, 펜데브리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초음파로 병변이 수술 후에 그 수술 자리에서 병변이 생겼을 때 초음파로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엠피를 해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그 토탈 사이로데ктtom이 후에 그 팔로우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그 사이로이드 그 호르몬을 주고 스테로이드 기질을 쟀을 때 1나노그램 이하 되는 경우, TSH로 했을 때 1.2 이하 되는 경우에는 엑셀런트 리스폰스니까 튜머 리크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디터미트는 1에서 11 이하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 이상은 인컴플리트 리스폰스죠. 그리고 여기서 2015도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가면은 그
그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좀 그로스하거나 주위에 바이탈 스트럭처 컨택한 경우에 만약에 이런 림프 노드나 이런 것이 이런 리전이 있을 때 8에서 10mm 이하일 때는 바이옵시, 코어 바이옵시 굳이 할 필요 없고 에피네면 충분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어빌레이션 만약에 그것죠 뭡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로우 리스크 환자 중에 이 로우 리스크 환자는 뭐인가 하면은 소노상 괜찮고 GG가 1나노그램 이하, 그 다음에 TSH 후에 0.2나노그램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는 그 탈록을 소노나 TG 레벨 측정만 해도 충분하다는 게 가이드라인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노멀 사이로이드 파인딩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해 보면은 트라케아가 있고, CCA가 있죠. CCA가 있고, 스파고스 있으면 이렇게 사이로이드 베드라 그러죠. 베드에 보통 이렇게 패티 파이로틱 체인지, 초음파상 하얗게 보는 이런 게만 보일 겁니다. CT상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패티 체인지가 약간 좀 꺾여 보이죠. 연습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커런트 튜머 케이스인데요. 조금 사이즈 작지만 톨로 된 와이드 하이퍼 에이크릭한 현상. 양쪽에서 보고 있죠. 예, 바텀 부위인데 프로브 방향에 따른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 톨로 된 와이드 하이퍼 에이크릭한 그런 케이스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죠. 약간 뭐 아이소이코 비슷한데 약간 캡슐도 있는 듯하지만 약간 일드파인 때 드로지니스 아이소이코의 리커런트 튜머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약간 하이퍼에코익한데 마이크로파이피케이션 보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 FNA에서 튜머를 풀어가는 있고 안에 이렇게 바스큘라 대처가 된 양상 보입니다. 이런 튜머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리커런트 튜머고요. 이게 이제 림프노드 나중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넌 튜머 트라키아와 CH 사이에 또 하이퍼에이크하고 마이크로파이페이션 보이는데 옆에 머슬, 스트랩 머슬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게 이제 하이퍼에이크하게 이렇게 톨로 들어가있을 보여서 했는데 사이로이드 카틸러지가 났다. 네? 우리가 토탈 우리가 보통 사이로이드 테미를 해도 100% 보통 짜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커런트 메린지알 그러니까 베이구스 너브란 그런 너브들 이런 것 때문에 다 못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런 게 남아서 이런 사이로이드 티슈가 남았을 수 있다. 이거는 TG 레벨 측정해 보면 또 남아있는 사이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피사이트 슈츠 그레놀로마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건 꼭 마이크로파이페이션 마이크로파이페이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옆에는 해야 할 수 있다는 거고 역시 슈츠 그레놀로마 여기 등스캔의 슈츠 그레놀로마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데 80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에페네사 그 슈츠 그레놀로마 나왔고 팔로우 상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노드 페퍼라이저 림프노드가 된 경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는 매일 이상 림프노드 나왔고 팔로 해서 사이즈 줄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렘넌트 사이로 티슈입니다. 사이로 티슈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활성화 바스큘라 치료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즈 줄고 바스큘라 떨어지는 렘넌트 사이로 티슈 있었습니다. 네, 또 부속으로 우리가 어차피 그 뭡니까 자르데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서저리는 아니더라도 림프노드에서 잠시 아쉬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랭노드 레벨 시스템을 좀 넣어봤습니다. 랭노드 레벨 시스템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사이로이드 캔서 적게는 레벨 6죠. 제일 흔히 생기는 재발되는 것은 베드가 또 레벨 6에 있기 때문에 레벨 6가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간처럼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제일 중간에 우리 트라케아 쪽으로 전부 다 레벨 6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그런 다이가스 머슬 엔디어블 스테이터스부터 하이드 본까지 이게 레벨 1B가 되고요. 바깥쪽으로 뭡니까 캐로티드
서브맨디블라 그랜드 있는 데까지가 레벨 1B가 되고 서브맨디블라 그랜드에서부터 그 IC 그 주글라 체인 그는 주글라 메인까지가 2A가 됩니다. 주글라 메인부터 SCM 머슬까지가 2B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이어드 본을 기준으로 3방입니다. 그래서 하이어드 본에서 사이드 카til러지 밑에 크리퍼드 카til러지까지를 해서 이는 레벨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퍼드 카til러지에서 트라피크까지가 레벨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SCM 경계잖아요. SCM 바깥쪽에 트라피주스 머슬 요 사이를 크리퍼드 카til러지 위쪽을 레벨 5A, 레벨 5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마이브리움 위쪽으로 레벨 6, 레벨 7이 됩니다. 요것도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림프노드 발견됐을 때 디스크라이브 할때 이걸로 레벨 시스템으로 그 뒤에 몇 센치 정도 있다 디스크라이브가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내용들이 어디서 가지고 뭐 레벨 1은 서브멘탈, 어퍼튜블라 노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튜머가 이런 데 리커했을 때 프라이머리 리전이 레벨 1은 뭐 오랄 나잘, 파라나잘 캐비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온 튜머가 일로 일부러 잘생긴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그 근처에서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내용 오늘 제가 할 내용 여기까지입니다.